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데인타임즈 교양 라디오고요. 네, 이 이름은 원래 레이지오였다가 이제 개편을 거치면서 다른 이름을 생각 중입니다. 아직 개편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많은 게스트 분들이 오셨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책 이야기가 아니라 영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먼저 게스트 소개부터 할게요. 첫 번째 게스트, 스포츠 라디오에서 이제 스포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강한쌤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라디오를 했었던,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하고 있지 않은, 네, 강하세입니다. 우와. 자, 그리고 두 번째 게스트, 음악 라디오에서 노잼을 담당하고 있는 유진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혁입니다. 와우. 네. 그리고 우리 데인타임즈의 편집자 중에 한 명이죠. 김준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네, 오늘은 일단 영화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일단 두 가지로 분류를 하자면 첫 번째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각자 좋아하는 영화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예. 예. 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입니까? 네, 저도 궁금합니다. 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저한테 손짓을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크리스토퍼 놀란을 어떻게 한다고? 뭐 대표적인 영화가 뭐가 있죠? 네, 일단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스티븐 스필버그의 뒤를 이은 천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다크나이트 트릴로지 시리즈가 있고요. 일단 다크나이트, 인셉션, 그리고 이번에 우리 여기 계신 모두가 학교에서 봤던 인터스텔라, 음, 그런 작품들을 연출한 감독이고요. 예. 예,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독이기도 하고요. 예, 마지막 둘이 핵심이네요. 네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네요. 이미 가장 좋아하시는 거.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소개하세요. 예, 그래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예. 예. 그 전에 일단 각자 영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영화요? 아, 그냥 영화라는 거에 대해서? 예, 나는 뭐 영화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아니면은 영화는 이래서 좋다, 이 정도. 누가 먼저 얘기해? 강한샘 씨부터 얘기를 하셔야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예, 열심히 쳐. 저에게 영화를 잘 안 봅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요. 많이 봤자 1년에 한두 편인데 그냥 뭐지? 원래 재미를 위해서 영화를 본 적이 별로 없어서 뭐 히어로 나오는 것도 싫어하고 어벤져스도 싫어하고 마블도 싫어하고 때문에 뭐 생각할 거리를 얻고 싶을 때 보는 게 영화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준혁 씨께서 해주시죠. 예, 뭐 영화는 전 좋아합니다. 뭐 따로 사이트에서 뭐 그 결제해서 직접 결제해서 뭐 보기도 하고, 그런데 뭐 그냥 영화는 저에게 시간 때우기입니다. 집에서 뭐 혼자서 할 것도 없고 따분할 때 그냥 영화 한 편 보면서 시간 보내고 자면은 좀 하루를 상쾌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렇게 영화를 봅니다. 유진혁 씨는요?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냥 제가 좀 좋아하는 장르를 좀 즐겨 보는데, 예, 그런 장르 말고도 다른 영화를 많이 보고 싶지만 시간상 장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거요? 예, 애니죠? 아니요, 애니 말고요. 그 쿠로코의 농구? 그거 말고요. 그거는 딱 그냥 만화고, 영화는 원피스. 아니요. 영화는 마블, DC 코믹스 DC 이런. 예, 어차피 만화네요. 만화. 제가 딱 싫어하는 거로 가지고. 그렇죠. 그거 아니면 약간 좀 블록버스터 영화? 블록버스터요? 블록버스터가 대체 뭔 뜻입니까? 제가 옛날에 블록버스터요. 예, 그 이제
블록버스터는 그냥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한 그런 영화죠. 막 투자 장 많이 해가지고 좀 되게 화려한 막 이런 그냥 좀 봤을 때 아 저거 멋있다 이런 영화. 그게 블록버스터예요? 그냥 단순히 정의하자면 이런 거죠. 팡팡 터지는 게 네, 많으면 대충 뭐 블록버스터로 대충 그냥 블록버스터 펑펑 예, 그렇군요. 진행자님께서도 한마디 해주시죠. 예. 영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찾고 있어요 네. 지금. 일단 블록버스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방금 찾아봤어요. 안 포스트 하겠습니다. 모더니즘과 관련이 있나요? 네, 네, 안 하겠습니다. 왜 안 하시죠? 일단은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예. 뭐 유진혁 씨는 장르를 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웬만한 영화는 거의 보는 기회가 되면 보는 것 같고요. 네, 저도 그래요. 그리고 또 장르를 굳이 꼽는다면 저도 스릴러나 그런 걸 좋아하는 편인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영화를 볼 때 내용을 보고 고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유진혁 씨처럼 뭐 마블이면 무조건 본다 이런 건 아니고요. 예. 네. 예, 그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주로 감독을 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을 좋아하십니까? 크리스토퍼 놀란이요. 말고 또 스필버그 나오죠. 아니요, 전 스필버그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일단 딱 이 감독 좋아한다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아니라 크리스토퍼 놀란을 들 수 있겠고요. 예. 또 한국 감독이라 한다면 박찬욱. 박찬욱 감독. 박찬호가 뭐 썼는데요, 영화? 박찬욱이요. 우기요. 박찬욱이요? 박찬욱 감독이 뭘 썼나요, 영화를? 네, 일단은 국내 최근에 개봉한 게 아가씨. 근데 그건 19금이라서 제가 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제가 본 영화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공동경비구역 JSA.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두가 봤었던 영화죠. 굉장히 오래됐네요. 예. 예. 최근 걸 소개하고 한 번에 훅 들어가서 되게 옛날 걸 소개하시면 그거밖에 안 썼나요? 아니요, 뭐 박쥐라던가 친절한 금자씨. 뭐, 박쥐도 우리가 네, 못 보죠. 볼 수 있는 나이대가 아니고. 네, 복수 3부작도 있고요. 어쨌든 대부분의 영화가 청소년 관람 불가가 걸렸기 때문에 본 영화는 별로 없지만 글로 읽은 것들로는 상당히 제 취향을 탔었기 때문에 박찬욱 감독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예. 네. 네, 이제 영화에 대해서 게스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이제부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예.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크리스토퍼 놀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또 어떤 것을 알고 있는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예. 인터넷에서 가끔씩 이제 영화 글이 올라가는데 그죠. 이 CG를 안 쓰는 감독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뭐 건물이 폭파하는 장면을 찍기 위해 실제 건물을 폭파하는 미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스턴트맨이 직접 그 건물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줄을 매달아서 직접 떨어지게 한다는 장면을 찍거나 하여튼 네. 여러 가지로 약간 그 CG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는 분이신 것 같고 네. 많이 놀라운 거 하는 분이네요. 그렇죠. 논란이라. 예. 예 그리고 이제 네. 인터스텔라에서도 여러 가지 행성이 나오는데 그걸 전부 다 직접 찾아서 작가진들한테 시켜서 찾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제 같이 일하는 사람에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화날 만한 그런 감독인 것 같고 근데 네.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랬군요. 네, 방금 CG를 싫어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실제로 CG를 싫어하는 건 사실이죠. 아하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방금 언급해 주셨던 건물을 폭파시킨다. 그건 다크나이트에서 있었던 장면이죠. 다크나이트에서 조커가 고담 병원을 터뜨리는 씬인데 실제로 그거는 폐병원을 사들여서 진짜로 폭발시켰다고 해요. 돈이 많군요. 그래요? 돈이 상당히 예, 근데 많이 여기서 놀라운 거라네요. 놀랍네요. 예. 여기서 웃기는 에피소드 하나는 촬영 전날에 한 도둑이 그 폐병원의 유리창을 전부 다 훔쳐갔다고 해요. 왜요? 뭐 돈이 되니까 훔쳐갔겠죠? 네, 재밌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리창만 CG 처리를 했다. 너무 예. 재밌네요. 아, 죄송해요, 이거. 대단한 재미. 예,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그 인터스텔라를 보면은 그 계속 옥수수밭 장면이 나오죠? 네. 그 밭이 CG로 처리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많은 땅을 사서
옥수수를 직접 재배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직접 태우는 거예요. 아, 너무 재밌군요. 그 옥수수는 찰옥수수인가요? 그거는 알 수가 없고요. 예. 그 타고 남은 옥수수들을 수확을 해서 팔았는데 그 금액이 상당했다라는 그랬군요. 후일담이 있습니다. 우와. 벨리버블. 네, 다음 분. 예, 저 감탄사 전문 MC. 네, 그럼 이제 유준혁 씨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아, 아까 건물 얘기가 나서 한데 예. 차 뒤집히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차가 뒤집히는군요. 아, 이게 그죠? 다크나이트에서 이 조커가 앞에 서 있는데 이게 차가 뒤집히는 장면이 있어요. 차도 뒤집히는 예, 덤프 트럭이. 그러니까 이제 건물도 폭발시키고 차도 뒤집히고 영화 만드는데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갔는데 김준혁 씨는 아, 예, 그런데 다크나이트 얘기 나와서 그런데 네. 그 차 CG 아니에요? 그 차는 실제로 트레일러를 끌고 실제로 전복시킨 겁니다. 아, 그 트럭 말고요. 그 배트맨이 타고 다니는 차 있잖아요. 그것도 CG가 아니에요. 그 진짜 있어요. 실제로 있는 겁니다. 진짜 변합니까 그거? 변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그 막 그러니까 그 모양이 있어요. 모양은 완전 똑같은 게 있어요. 그걸로 한 거예요. 거기에서 막 오토바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요만한 실제로 차에서 돼요. 오토바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그게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외형을 그렇게 만들고 그 안에 기능을 최소화시켜서 넣은 거고요. 예. 그 차는 실제로 있는데 그 배트맨 역을 했던 크리스천 베일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크리스퍼 놀란한테 그 차하고 배트맨 슈트를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랬는데 놀란이 안 된다 라고 왜요? 했대요. 왜요? 비싸니까 안 된다 그랬겠죠. 그리고 그 다 차 트레일러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건 실제로 접목시켰는데 그 기사가 인셉션에서도 운전을 하는데 인셉션을 보면 그 파리 시내에서 기차가 나와가지고 차들을 다 밀치고 지나가는 씬이 있습니다. 예. 예. 그 기차가 사실 그 불도저 있죠, 불도저. 예. 거기에다가 기차 모형을 씌워서 기차처럼 만들기 위해서 운전을 한 거거든요. 예. 그 운전사가 바로 그 트레일러 운전사입니다. 예. 아, 네, 그럼 이제 김준혁 씨가 한번 크리스토퍼 놀란에 대해서 아는 바를 이야기해 볼까요? 뼈를 먹어야 놀라나? 네, 넘어갈게요, 그냥. 하고 있어. 네. 자, 일단 예. 예, 예. 네, 크리스토퍼 놀란에 대해서 일단 프로필을 간략하게 읽어보자면 네. 이름은 크리스토퍼 에드워드 놀란. 생년월일은 1970년 7월 30일 영국 태생. 신체는 180cm A형이고요. 아, 런던 대학 미너다, 미너. 라이어. 예? 에이요. 아. 어쩌라고. 그렇다고요. 네, 런던 대학을 졸업해서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영화 감독 중에는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도 있고 영화 연출을 전공한 사람들도 있는데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시놉시스가 좋다. 예. 그러니까 영화 스토리나 그런 짜임이 좋다. 예.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 인셉션은 10년 동안 시나리오만 썼군요. 네. 인셉션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 작업을 매우 길게 한 것으로 유명한 것이고요. 또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토퍼 놀란이 직접 쓴 게 아니라 동생인 조나단 놀란이 쓴 것을 가지고 써서 편집을 해서 촬영을 들어간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원래 동생의 스토리에 의하면 예.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흥미롭네요. 그러면은 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 일단 크리스토퍼 놀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다크나이트 트릴로지 시리즈입니다. 그렇죠. 다크나이트 3부작이라고 불리는데 네. 그 3부작이 뭐뭐 있죠, 유준혁 씨? 배트맨 비긴즈,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 라이즈가 있습니다. 네, 좀 천천히 볼까요? 배트맨 비긴즈가 있고요. 그 다음은 다크나이트가 있는데 다크나이트는 조커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다크나이트 라이즈에는 베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배트맨과 베인이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네, 다크나이트 트릴로지 같은 경우에는 네, 히어로 영화의 획을 그었다. 그렇죠. 히어로 영화의 흐름을 바꿔놨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영화사적으로 특히 다크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네, 엄청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다크나이트 전후로 히어로 영화의 역사를 나누어야 한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혹시 다크나이트는 대부분들 보셨을 텐데 네. 예. 다크나이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조커가 박수 치는 거예요. 예, 조커가 박수 치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조커가 일부러 체포를 당한 후에 고든 청장이 경찰청장으로 진급했다라는 이야기가 왔을 때 히스레저가 박수를 치는 장면이죠. 네. 그쵸. 예. 그거 되게 인상 깊었어요. 조커 너무 잘생겼어요. 연기가 대단하죠. 근데 사실 그 장면은 조커, 그러니까 히스레저의 애드립입니다. 네. 네, 대본에 없었던 것을 애드립으로 한 건데 사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애드립을 매우 싫어하는 감독 중에 한 명이지만 그 히스레저의 박수 장면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이대로 가자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예. 자, 그럼 김준혁 씨? 저는 뭐 그 어떤 그 돈 훔쳐가는 강도한테 예. 딱 목을 잡고 칼을 하면서 자신의 옛날 얘기를 들려주면서 음. Why so serious son? 아, 예, 그 얘기를 하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장면 같은 경우에는 돈을 훔쳐가는 게 아니라 조커를 죽이라고 했던 갱 한 명한테 자기 예. 부하들이 이끌고 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데 죽이기 전에 흉터가 왜 생겼는지 아냐 물어보면서 마지막에 Why so serious? 하고 죽이죠. 예. 사실 그게 불세출의 명장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명대사로 꼽히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커하면 Why so serious를 기억하기도 하고요. 웃음소리와 함께. 예. 자, 그러면은 유준혁 씨? 네. 조커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다른 인물로 돌려보자면 하비덴트라고 있잖아요. 예.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 착한 사람이 없는데 후에 이제 사랑하는 여자를 잃고 이제 얼굴 이렇게 반쪽 화상 입고 네 그죠. 그 다음에 조커가 이제 병원으로 찾아가죠. 처음에는 놀라다가 이제 자신도 이제 슬슬 이제 조커의 말이 동의를 하고 이제 슬슬 이제 자기도 악의 길로 빠지는 그런. 예. 있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타락의 길이잖아요. 그쵸. 그거를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 장면을. 그러니까 결국 투페이스 하비덴트가 조커하고 병원에서 마주치는 그 장면이 인상 깊었던 거죠? 네, 그죠. 그러면은 결국 그 장면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죠? 동전 뒤집기로 결정하겠다고 말하는 그죠. 그 장면. 예. 네, 그 장면에서는 조커가 여 간호사로 변장을 하는데 네. 아까 조커가 잘생겼다고 말한 강한슬 씨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잘생긴 사람은 여장을 해도 잘생겼습니다. 그렇죠. 결론은 그거예요. 델롬은 다 된다. 그게 그런 잘생긴 건가요? 사람은 여장을 해도 되고 대머리를 해도 되고요. 원빈이 대머리 해도 저보다 잘생겼잖아요. 왜 그러세요? 본인도 잘생겼잖아요. 저 잘생겼는데 원빈은 클래스가 다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사실 그 장면 같은 경우에는 유준혁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투페이스라는 하비덴트라는 캐릭터는 타락하는 과정을 그리는 거죠. 사실 그 영화 초반에 보면 하비덴트하고 브루스 웨인이 연회장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유준혁 씨? 네. 거기서 다크나이트의 핵심적인 문구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영웅으로 죽거나 오래 살아서 악당이 된 자기를 보거나 그죠.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멘트를 친 게 바로 하비덴트인데 예. 하비덴트가 타락의 과정을 거치다가 종래는 결국 죽죠. 네, 그죠. 그거를 배트맨은 영웅으로 포장시켜서 결국 하비덴트는 영웅으로 죽게 되는데 만약에 하비덴트가 살아서 계속 삶을 이어나갔다면 아마도 악당이 됐겠죠. 투페이스라는. 그죠. 그래서 하비덴트라는 존재가 그런 핵심적인 영화의 키워드를 살리는 존재가 아닌가 예. 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맞고요. 맞네요. 쓰리고. 그럼 다음 얘기는 우리가 봤던 인터스텔라 얘기를 해보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배트맨은 잘 모릅니다. 그래요. 그래요? 전 배트맨 재밌게 봤는데. 재밌죠. 뭐 어쩌라고요, 제가 안 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샘 찍어본 이제 인터스텔라 얘기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네, 그럼 한번 인터스텔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강한쌤 씨. 제가 소개해도 됩니까? 예, 됩니다. 멍청해가지고. 압니다. 왜 그러세요? 주인공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스텔라.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라 이해가
한 번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상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린 작품이 아닌가. 사실 블랙홀 안은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걸지도 모르고. 네. 그러면서 이제 블랙홀 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뭐 5차원까지 이제 기존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5차원까지 가는 엄청난 고도의 상상력을 발휘한 어떻게 보면은 근래 우주 공상과학 영화 중에는 가장 그 높은 시나리오를 가진 그런 작품이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물리 시간에 다 같이 본 영화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봤던 영화였던 만큼 각자의 소감을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유진혁 씨 이야기해 볼까요? 사실 우주 관련 영화는 재미없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스타워즈도요? 그건 광선검 영화잖아요. 정확히 우주만 다른 영화. 알겠습니다. 예, 무슨 영화인지 아시겠죠? 그냥 딱 우주, 뭔가 좀 이런 거. 그래비티? 네, 그래비티. 근데 그래비티도 되게 재밌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두 영화 말고 다른 우주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윤갈이요? 은하철도 999 말씀하시는 건가요? 많았잖아요. 아무튼 영화도 있었는데 있어요. 인터스텔라 보고서 우주 영화라고 다 재미없는 건 아니구나. 이 생각을 먼저 하게 됐고 예. 인터스텔라는 정말 진짜 사람이 우주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상상력을 최대로 끌어낸 영화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김준혁 씨.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인터스텔라 딱 그거 처음에 한번 봤었는데, 솔직히 이해는 처음에 잘 안 됐어요. 근데 마지막에 끝나고 제가 따로 뭐 더 찾아보니까 저로서는 되게 찾아보기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뭐 비밀도 많고 숨겨진 것도 많았는데 그런 거를 서서히 찾아나가는 재미가 있는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예. 김윤 씨? 예.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스텔라를 과학 영화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봤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장면의 구성이라던가 쇼트나 그런 것을 신경 쓰지 못하고 봤는데 그래서 한 번 더 봤죠. 집에서. 한 번 더 봤어요? 예. 대단하네요. 그래서 쇼트나 그런 이번에는 한번 쇼트나 그런 걸 한번 보자 그런 느낌으로 한번 봤었는데 한 가지 생각이 든 것은 역시 크리스토퍼 놀란의 플롯은 대단하다. 그러니까 영화의 구성, 스토리의 흐름 이런 것이 정말 잘 짜여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생각을 해주게 하는 영화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액션씬을 못 찍는 것으로 유명해요. 예. 그래서 호칸의 행성에서 닥터만하고 싸울 때 주인공이 그때 싸움이 정말 이게 우주라서 무중력 상태에서 그런 거다 라고 하기엔 또 거기가 중력이 있는 곳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싸움이 너무 애들 싸움 같고 그 싸움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박사의 예. 약간 좀 살려고 하고 약간 비열하고 그런 게 오히려 좀 더 잘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예.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럼 강한쌤 씨는 그 장면 어떻게 봤는지 들어볼게요. 그 싸우는 장면이요? 예. 일단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니까 전투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투 자체로 중요한 장면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싸우는 장면 자체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왜 싸우느냐 그리고 싸우는 장면에서 나타나는 그 인간의 뭐 본성이라든가 만이 그 자신의 그 외로웠던 것과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아이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아이들끼리 싸울 때 되게 처절하게 싸우거든요. 잘 가만히 지켜보면 서로 막 그냥 이러면서 되게 처절하게 싸우는데 예, 어쩌면 그런 심리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데인타임즈에서 촬영을 담당하고 있는 유진혁이 한번 촬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감히 제가 어찌 그 촬영에 대해 논을 하겠습니까? 아니 왜 평소답지 않게 그렇게 겸손을 떠세요? 그건 맞는데 일단 하시라고요. 아, 그래요? 예. 일단 해요. 예, 그건 맞는데 감히 제가 말을 해보자면 촬영은 좋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우주에서 그렇게 싸우는 거를 어떻게 찍어요? 거의 우주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거의 지구예요. 그러니까 설정이 우주잖아요. 지구는 아닌데 지구처럼 그 중력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찍은 장소는 지구에서 찍었잖아요. 네. 근데 뭐 우주에서 찍어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영화는 우주잖아요. 아닌가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예. 네, 오늘은 정말 진행이 힘든 날인 것 같아요. 아니요, 원래 이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자, 백지호 작가가 좀 그리워지는 시점이고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한번 크리스토퍼 논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네. 각자 인상 깊게 본 영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 예. 네. 자, 아까 강한샘 씨부터 놀았으니까 이번엔 김준혁 씨부터 노는 걸로 합시다. 예, 김준혁 씨. 저 많이 돌았는데 말이죠. 네. 조용히 하시고 하세요, 빨리.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인상 깊었던 영화라고 하면은 예. 아무래도 죽은 시인의 사회지 않나 생각합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 보셨나요? 예. 예. 그 죽은 시인의 사회 보면은 약간 좀 권위적인 공부를 가르치는 학교에 비해서 선생님이 약간 좀 그 인생 교육이라고 하죠. 예.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권위적인 곳에서 그 권위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스스로 원하는 걸 해야 된다. 그거를 강조하면서 나중에는 뭐 아이들이 뭐 원하는 연극 원래 공부만 하다가 좀 약간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당연하게 느껴지게 되고 예. 그러면서 연극도 뭐 원래는 못했었는데 하게 되고 아버지의 막 반발이 심해도 결국에는 하게 되고 뭐 여자친구도 못 사귀었던 여자친구도 직접 고백해서 사귀게 되고 그런 장면을 약간 훈훈하게 보다가 마지막에 그 연극을 하는 애가 자살을 했죠. 네. 그래서 그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는데 그때 로빈 윌리엄스가 그거에 거의 모든 책임을 졌다고 봐야죠. 모든 책임을 지고 나가려는 그 교실에서 거의 마지막 수업을 하고 나가려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딱 교체되는 그 시점에서 아이들이 책상에 딱 올라서서 캡틴 오마이 캡틴을 외치면서 그 스스로 아직은 자유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그런 되게 감동적이면서도 스토리 전개가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예. 예. 예, 여기서 혹시 죽은 시인의 사회를 봤던 또 다른 분이 있으신가요? 저요. 자, 강한샘 씨가 보셨다니까 한번 강한샘 씨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일단 저의 느낌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도 굉장히 저는 이제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의 교육을 받는 입장이니까 네. 한국인의 교육을 받았던 제 기억에 그 거울을 삼아서 봤었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굉장히 무조건 공부만 해야 되고 굉장히 공부에 대한 선생님들의 자세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권위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학교 생활이 자유롭지만 못한데 하지만 이제 죽은 시인의 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가 이제 새로 오신 선생님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면도 없었고 되게 학생에게 먼저 다가가고 마음을 여시고 그렇게 훈훈하게 왔었고 또 이렇게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또 제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새로운 얼간이들을 만나서 또 다시 나한테 다시 또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는 장면을 보면서도 역시 참교육이라는 거는 저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진정한 참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네.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 죽은 시인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옥 같은 가르침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기억에 남는 게 일단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장면은 카르페 디엠이죠. 그렇습니다. 현재를 즐거라. 그 장면도 유명하고 또 사실 또 제가 깊이 공감했던 것은 법이나 행정제도 같은 것은 살아갈 때 필요하는 거지만 시나 문학 같은 연극 같은 것들은 예. 생 그 자체다 그죠. 라고 예술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 자체가 전 상당히 인상 깊게 봤고요. 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인상 깊었던 게 정말 많네요 그 영화. 네 정말 좋은 영화니까요. 예.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예, 그 꼭 장면도 보세요. 인상이 깊던데 그 수업을 할 때 첫 번째 장을 찢어버리잖아요. 아, 첫 번째 그 수업 장면이요. 때. 예, 그 장면이 정말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장면 예.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거기서 문학 공부를 할 때 시의 가치를 그래프를 그려서 평가하겠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 그 장면에서 첫 페이지를 찢으면서 그 키튼 선생님, 예, 예. 그러니까 로빈 윌리엄스가 이렇게 말하죠. 문학은 이런 걸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정말 좋네요.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예. 정말 인상 깊군요. 예, 그리고 뭐 책을 볼 때 다른 입장에서도 생각해봐라. 네 생각도 중요하다. 이런 수많은 강한샘 씨 편 그대로 참교육을 실천한 교사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수업할 때 그 새로운 선생님이 들어오면서 그 첫 번째 장이 어디냐고 아, 찾는 장면 있죠. 그때 다시 권위주의적인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려는데 그때 딱 책상에 일어서면서 캡틴, 오마이 캡틴을 외치는 게 정말 인상 깊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군요. 네. 예. 그럼 이제 시간 관계상 죽은 신의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예. 네. 이제 윤혁 씨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영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영화라 하면 최근 개봉한 정글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동물이잖아요. 한 명만 혹시 사람이. 랩하세요? 아니요, 이게 랩으로 들리십니까?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명 모글리 빼고는 이제 동물로 CG 처리를 한 건데 이게 그냥 보면은 이게 CG인가 사실인가 구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진짜 사실적으로 묘사가 어느 있거든요. 파트가요? 다요. 근데 그게 왜 제목이 정글? 그러니까요. 정글에 사는 스토리를 정글북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제 아, 생각에는. 저는 북을 그 그냥 책인 치는- 줄 알았죠. 치는 거 아, 그 있잖아요. 북이요. 예, 그 치는 정글북이요. 북인 아, 정글북. 예. 그래서 그 북. 예, 치는 그건 줄 북? 알았는데 책이네요. 그죠. 그 그냥 스토리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간 이소부화를 읽는 그렇죠, 식으로 이소부화죠.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그거는 이소부화. 포도와 줄거리에 여- 대해서 한번 말씀해 네, 줄거리.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예, 예. 모글리라는 소년이 정글에 있어요. 늑대 밑에서 키워졌는데 늑대 밑에서 키워졌으니까 당연히 늑대의 문화를 가지고 있겠죠. 늑대가 왜 키웠나요? 늑대가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화로 애니메이션으로 예전에 디즈니에서 먼저 나왔는데 디즈니에서 한 걸 하면 엄마가 늑대 우리 앞에 애를 둥지를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재규인가 그 아무튼 애 앞에 두고 갔는데 걔가 그걸 바구니를 입에 물고 늑대한테 갖다 줬어요. 늑대가 새끼들이 많으니까 예. 새끼들이랑 같이 키워라. 그래서 이제 그 새끼들이랑 같이 크다가 이제 애가 사람이 되고 얘는 이제 늑대들은 조금씩 더 큰 거죠. 그리고 이제 늑대가 이제 그 모글리를 늑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성스럽게 돌보면서 이제 전체적인 정글 친구들과 친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사람이다 보니까 누구누구랑 친해지나요? 그 모글리라는 사람이요 늑대랑도 친해지고 결국에는 뱀이랑도 친해지고 아, 뱀이랑 뭐 막 애니메이션으로 따지면 독수리랑도 친해지고 어떻게 친해지나요? 대화를 통해서 친해지죠. 대화를- 서로 이제 정글에서니까 이제 같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사람이 모글리가 늑대를 통해서 이제 그 동물들의 언어를 배운 거라고 뭐 이런 거죠 그냥. 예. 그래서 그럼 동물들의 언어로 얘기하는 거죠? 막 마음의 소리로 그런 거. 영화에선 영어로 얘기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는 네, 거. 영화에선 영어로 아. 얘기해요. 동물들이 영어로 얘기해요. 동물들이 저보다 똑똑하네요. 저는 그렇죠. 못하는데. 네. 그 아까 정글북에서 네. 그 북이 북이냐 치는 북이냐 얘기가 나왔는데 그죠. 정글북에서 북은 책의 북입니다. 예. 사실 정글북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까 근데 제가 그걸 설명했는데요. 굳이 또 설명할 필요 아, 없어요.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좀. 싶어요. 들어보고 그래요? 싶어요. 잠시만요. 정글북 같은 경우에는 영국 소설가 키플링이 쓴 책인데요. 단편 소설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편 소설집이라서 북이다. 정글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었다. 예. 해서 정글 북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디즈니 스토리라고 하셨는데 네. 디즈니 스토리를 약간 각색해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뭐 약간 영화 거의 그대로 나오셨다 보면 됩니다. 약간 그냥 세부적인 내용만 조금 추가했을 뿐이지 거의 그냥 그대로 나왔다 생각하면 돼요. 그런 각색은 안 됐다는 소리죠? 그냥 그런 거 그래요. 계속해서 줄거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호랑이가 나와요. 예. 호랑이가 나오죠. 네, 호랑이가 나와요. 아, 예. 호랑이가 나오는데 호랑이가 인간을 싫어해요. 아, 호랑이 이걸 네, 싫어하는 그래서 언제나 이제 모글리를 죽이려는 기회를 엿보죠. 예. 하지만 모글리는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나나요? 그거 그냥 영화를 보세요. 여기서 더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아니. 저는 스포일러가 되기 싫어요. 아니. 아,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강한샘 씨 잠깐만요. 왜 이렇게 흥분하셨어요?
흥분이 아니 영화가 이게 진짜 재미있는 영화거든요. 아 영화 정말 재밌다. 어떤 면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지. 일단 사람이 동물들이랑 같이 산다는 게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죠? 예. 뭐 생각해 보세요. 본인 어머니가 본인을 정글에 두고 갔어요. 예. 어릴 때. 예. 그럼 본인이 동물이랑 같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죄송한데 그럼 별로 안 재밌을 것 같은데 뭐. 그래요? 좀 슬프지 않나요? 벌레들도 많을 거고 슬프고 무섭고. 위험 요소들도 그렇죠. 많을 아니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도시에서 사람들 속에서 살다가 그런 역할이 될 거라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니, 이제 엄마한테 버려졌는데 재밌다고요? 엄마한테 버려졌다니요. 버려주고 싶으세요? 엄마를 다시 찾으러 가면 되잖아요. 엄마 이준혁 씨. 아 그래서 그러면은 엄마를 마지막에 찾나요? 아니요. 아 못 찾아요. 그거 말씀하신 근데 왜 그럼 그 얘기 앞으로 시리즈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 유준혁 씨. 제가 알기로 유준혁 씨는 상당히 도시를 좋아하고 도시지향적인 사람이고 네. 실제로 미국을 동경하는 네. 그런 도시지향적인 사람인데 네. 지금 정글에서 사는 삶이 네. 얼마나 행복하냐라고 네. 말을 했어요. 아, 네.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저는 도시를 좋아한다고요. 예. 저는. 근데 왜 본인이 왜 정글에 사는 거에 재미를 느끼시는지. 아니, 여러분들은 재밌을 것 같지 않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도시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제가 모르니까. 이상한데 우리가 아니라 너가 왜 재밌냐고 물어보잖아요. 원래. 아, 그래요? 아, 그냥 전 재밌었어요. 저는 그냥, 아, 내가 아닌, 저렇게 살아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지. 네, 저렇게 살아도 아, 재밌겠다.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된다. 아니요, 나만 아니면 된다라니요. 아 그리고 그 디즈니 얘기하셨는데 디즈니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각색해서 시나리오로 쓴 건데 어떻게 후속작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그게 참 궁금하네요. 일단 후속작이 예. 나올 거예요. 나올 수도 있어요. 정글북도 애니메이션 2가 있거든요. 애니메이션 네. 2가 있어요. 네, 그죠. 그럼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글북의 가장 매력적인 장점이 뭐냐? 일단 사람과 동물에 같이 어울려 산다는 거. 너 같이 어울려 네. 산다. 네네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은 장면이 있을 것 같은데. 비 오는 날에 모글리와 늑대를, 지금 모글리를 켜준 늑대와 이제 머리를 맞대고서 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예. 약간 좀 슬픈 장면인데, 이거 영화를 보세요. 예, 영화를 보시고 슬픈 장면인데 그 장면이 좀 약간 사람과 동물의 교감을 제일 잘 보여준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교감. 네, 다음으로는 강한생군 어떤 영화를 가장 인상 깊게 보셨는지 들어보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 할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 건데, 네, 마지막 질문 뭔가요? 정글북 네. 그 감독님이 누구신가요? 영화를 보세요. 영화 보면 그 자막 나오거든요. 그걸 보시고 아 잠시만요. 근데 정글목 감독은 진짜 알고 싶거든요. 네, 갈게요. 안녕히 계시고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음에도 불러주시면 나올 의향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나이스 7분 끌었고. 시작할까? 좀 문장 열린데. 진짜? 네. 예, 그렇게 그분은 굉장히 성급하게 나가셨어요. 예. 더 이상 이제 그 영화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정말 아쉽게 됐네요. 그렇습니까요. 예, 그럼 아쉬우니까 이제 강한샘 씨의 내 인생 최고의 영화 예. 제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 인생 최고의 영화라고 해도 어차피 영화를 많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의 영화를 말하세요. 예, 일단 밑밥 깔아야 되니까 조용히 하고 계시고요. 일단은 본 영화가 없지만은 그 작은 표본 안에서 굳이 최고의 영화를 뽑아보자 하면 이제 액션 SF 영화의 이제 한 획을 긋고 역사상 최고의 걸작 중 하나라고. 잠깐만요. 액션 F가 뭐죠? SF를 SF. 예, 액션 SF. 넘어갈게요. 액션 SF의 영화에 한 획을 긋고 전설이 된 터미네이터 2 이제 터미네이터 2 이제 세계적인 명장으로 불리는 이제 그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바타 그리고 타이타닉을 만들었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들었었던 이제 터미네이터 2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왜 이 작품을 선정했냐면은 저희가 잠깐 줄거리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일단 얘기할게요. 일단 기다리시고요. 일단은 이선설한 게 있는 건데. 왜 이상이 깊었냐면은 어렸을 때 이제 CGV에서 이제 영화를 해주는데 TV를 틀자마자 그 우유를 마시고 계신 아버지 목 뒤로 이제 갑자기 칼침이 날라오더니 바로 목이 뚫려서 사망하시는 장면을 봤거든요.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어서 계속 보게 됐었는데 그때가 몇 살이었죠? 그때가 이제 거의 중학교 1, 2학년 예. 특노도의 시절 아닙니까? 또. 예. 그때 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줄거리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 아셔야 될 인물이 있는데 이제 스카이넷이라는 게 있고 이제 스카이넷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인데 뭐 알파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인공지능 같은 건데
얘네 인공지능이 너무 똑똑해져 버리니까 인간들이 무서워서 살짝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갑자기 이 인공지능이 아니 날 없애려고 해 이놈들 안 되겠구만 그래가지고 이제 인간을 다 뒤엎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간을 지배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살상 무기들 로봇들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존 코너 박사가 있습니다. 이 존 코너 박사가 이 스카이넷에 저항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스카이넷 애들이 존 코넷을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야 되냐?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없애버리자. 라고 해서 이제 터미네이터가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터미네이터 2는 그 존 코너가 이제 출생하고 얼마 한 이제 사라 코너가 이제 막 마약 뭐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구치되어 있고 이제 존 코너가 어렸을 때 이제 스카이넷은 T1000이라는 액체로 변할 수 있고 뭐 다른 모양으로 마음대로 변할 수 있는 그런 터미네이터를 이제 스카이넷이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존 코너도 미래의 존 코너가 과거의 존 코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도 이제 터미네이터를 보내서 이제 둘이서 쿵닥쿵닥 열심히 이제 싸우면서 이제 예. 네가 죽냐 내가 죽냐 하는 뭐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굉장히 그 블록버스터 영화답게 굉장히 이제 멋있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액션씬도 상당히 수려하고 그리고 예. 마지막에 여러분 모두가 아는 명장면이죠. 이제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면서 엄지손가락을 치고 그냥 I will be back 예.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굉장히 영화사에 한 획을 그은 작품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용광로에 빠지면서 엄지손가락을 들고 I'll be back 이라고 말하는 장면 많은 사람들이 인상 깊게 봤다고 꼽히고 영화사적으로도 중요한 장면이며 유명한 장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I'll be back이란 대사를 친 적은 없었다. 그런가요? 그 용광로에 들어가면서 I will be back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고 들어가지 않나요? 사실은 굿바이. 아, 그래요? 굿바이 한 번 하고 용광로에 들어가서 빰빠밤 하면서 들어가죠. 예. 아, 그렇습니까? 본 적이 저는 와이ල්비백이라고. 맞아요. 저는 알비백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I will be back 이라는 대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I will be back, I will be back, I will be back, I will be back 그러니까 결국 I will be back이 있었나 보다 하고 마무리를 된 거죠. 들어가면서 알비백 하고 가는데요? 아닙니다. 의심이 되신다면 영화를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뭐 그런 영화이기도 했고요. 예. 뭐 어쨌든 영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정치하시다가 안 돼서 다시 돌아오신 이제 아놀드 슈왈제네거. 그 당시에 이제 기네스 기록 그 가슴 남자로서 이제 근육을 엄청 키워가지고 기네스 기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남자 가슴 근육이 제일 둘레가 커가지고 예. 그런 이제 그때 그 당시 굉장히 이제 사실 터미네이터 굳이 로봇을 만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터미네이터처럼 생겼어요. 그래요? 몸이 터미네이터처럼 생긴 건 뭐죠? 일단 보시면은 상체만 보셔도 일반인 두 명이 나란히 서 있는 어깨보다 더 커 보이고요. 예. 얼굴도 잘생겼고요. 일단 힘도 되게 셀 것 같고요.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고요. 왠지 때려도 안 아파할 것 같고요. 가죽 자켓을 입고 다니는데 가죽 자켓 어깨가 터질 것 같고요. 어쨌든 굉장히 멋있는 그런 배우도 나왔고 이제 원을 보셨던 분이라면 알겠지만은 사실 그 2에 나오는 터미네이터 즉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맡았던 그 2에서 이제 존 코너를 지키는 터미네이터는 사실 터미네이터 1에서는 존 코너를 죽이려 하던 그 터미네이터입니다. 이제 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카일 리스가 이제 존 코너의 아버지고 이제 사라 코너를 지키기 위해서 사라 코너가 이제 어머니거든요. 사라 코너를 지키기 위해서 카일 리스라는 인간이 왔다가 그 둘이 사랑하면서 이제 그 존 코너를 낳게 되고 예.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2에 나왔던 착한 터미네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을 먼저 보고 2를 보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어이가 없죠. 왜 저 나쁜 녀석이 갑자기 2에서는 갑자기 이제 태세 전환해가지고 왜 지키고 있냐.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굉장히 그리고 이제 영화 역사상으로 중요한 이유가 영화의 돈이 그 당시 뭐
들어간 금액이 엄청 많았다. 왜냐면 이제 그 영화가 엄청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터미네이터 1보다 400%가 넘는 이익을 올렸는데 투자된 금액은 1180, 10배가 넘는 금액이 투자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겠지만 이제 그 당시 영화사에서는 최고의 그 영화 제작비가 들어갔다.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스케일이 큰 블록버스터 영화고 스토리도 탄탄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장 인생에 기억에 남는 영화로 선정하게 된 것이죠. 예, 그렇군요. 예. 강한샘 씨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예, 사실 강한샘 씨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예, 스타워즈 티셔츠가 있어요. 네, 뭔지 아시죠? 예, 예, 알아요. 예, 김준혁 씨도 알고 있을 정도로 네, 강한샘 씨가 그 옷을 사랑하시는데 예. 혹시 스타워즈는 안 좋아하시나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스타워즈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 티셔츠 싸게 팔더라고요. 싸게 팔았어. 아니 뭐 영화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예. 갑자기 세일을 한다고 예. 그래서 샀어요. 예. 근데 안 끼는 거죠? 죄송한데 저는 스타워즈의 내용이 뭔지도 아, 모르겠어요. 그러시군요. 내가 네 애비다밖에 몰라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쯤에서 슬슬 마무리하도록. 예, 이제 제 얘기는 한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다음에 김유진 씨인데 김유진 씨 아까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열심히 칭찬하셨으니까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말고 다른 감독님 작품도 한번 추천해 봅시다. 다른 감독님 작품이요? 예, 예, 뭐 크리스토퍼 논란을 하지 말라 그러면 제 최애 영화인 다크나이트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니까 예. 두 번째를 꼽자면 개인적으로는 007 스카이포를 꼽고 싶습니다. 007 시리즈. 예, 샘 맨데스가 감독을 했었죠. 예. 왜요? 007 시리즈가 재밌긴 한데 특히 이제 스카이포를 뽑은 예. 이유가 사실 007 스카이폴 같은 경우에는 007이라는 영화를 리부트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작품입니다. 물론 그 007이 제임스 본드가 이제 다니엘 크레이그로 바뀌면서 분위기 자체가 매우 바뀐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 007 어나더 데이라고 그 북한이 나와가지고 아주 신망작을 만든 게 있는데 예. 그 영화 이후로 이제 새로 살린 그런 케이스라 볼 수 있는데 예. 스카이폴은 그 중에서도 단연코 명작입니다. 촬영도 끝내줬다고 보고요, 제 생각에는. 물론 제가 이런 용어를 잘 쓰진 않습니다만 끝내줬다. 또 어떤 면에서 끝나죠? 일단 촬영의 구성이나 예를 들면 전투 액션 씬에서 그 흔히들 보는 액션 장면들 있잖아요. 때리면 맞은 사람이 편집돼서 나오고 그 다음 장면에 바로 주먹이 나오고 예. 그런 편집 기법은 사실 본 시리즈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거든요. 하지만 007 시리즈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화려하면서도 담백하게 풀어냈다. 이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00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 스케일로도 유명하죠. 예. 그래서 뭐 홍콩을 간다던가 온갖 곳을 돌아다니는데 특히 제가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처음에 제임스 본드가 떨어집니다, 기차에서. 네. 그 전에 이제 터키였나 그 어디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붕을 날아다니는데 그 장면이 상당히 멋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007을 좋아한다 그러면 몇몇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조를 봅니다. 어째서죠? 강한샘 씨가 생각하는 제 성향은 뭐죠? 선비요. 선비요. 예. 김준혁 씨는요? 예, 저도 무슨 뭐 포스트 모더니즘. 선비잖아요. 예. 죄송한데. 선비의 의미가 뭐죠, 근데 정확히? 애늙은이요, 애늙은이. 뒷짐지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나가는 것보다 집에서 책 읽으면서 풍류를 마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 전우치 노래 틀어놓고. 다 맞네요. 예, 사실 몇몇 사람들이 제가 007을 좋아한다 그러면 의외로 보는 눈들이 있는 것이 그래서 제가 왜 의외냐 물어보면 007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냉전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냉전을 자본주의를 미화했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 저는 싫어할 거라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도 그런 관점에서는 좀 비판적입니다만 사실 영화란 걸 볼 때 배경도 따지고 다 해야 되지만 그 영화 자체가 좋은 게 있잖아요. 예. 저는 사실 제임스 본드라는 캐릭터가 매우 좋습니다. 멋있군요. 예. 옛날엔 동경했습니다. 근데 이제 스카이폴 같은 경우에는
그 냉전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007 시리즈가 위험에 처했던 시점이었어요. 하지만 샘 멘데스가 그 영화를 통해서 007이 왜 지속되어야 되는가를 논합니다. 그 장면, 대표적인 장면이 M이 나오는 청문회 장면이죠. 그렇죠. 청문회 장면에서 이제 더 이상 냉전은 끝났고 적은 국가 단위가 아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적들이 즐비하고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더 힘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부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007이 필요하다. 아예 그러면 이야기 그 007의 이야기를 새로운 국면으로 보는군요. 그런 거죠. 이제 20세기의 007이 지난날에 쇼 코넬이나 그런 사람들이 했던 거라면 피어스 브로스넌이나 예. 이제 다니엘 크레이그와 이제 이 다음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나갈 007은 21세기 007이다. 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예. 이제 007 시리즈 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물론 제임스 본드지만 제임스 본드만큼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 있죠. 본드건 아닙니까? 예. 굉장히 이제 항상 그 시대 섹시 심볼 이제 담당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좀 의아한 점은 스카이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본드 거를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분도 이제 초중반에 이제 사라지시고요. 어떻게 예. 보면은 메인 본드걸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 대해서 이제 007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사실 007 시리즈의 본드걸이라 하면 사실 007 시리즈라는 건 남성의 욕망의 집약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면 멋있는 스파이죠. 네. 총으로 사람들을 해결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고 미녀와 그렇고 그렇게 예. 좋은 시간을 즐기고 그래서 본드걸이 실제로 여성의 성상품화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예. 개인적으로 스카이폴의 그 본드걸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 말씀해주셨다시피 스카이폴에서 본드걸이라고 불릴 만한 존재는 그 처음에 나오는 큐가 아니라 머니펜이죠. 예. 그 비하 발언은 아닙니다만 흑인 여성분. 네. 그리고 굳이 꼽자면 M을 본드걸이라고 따질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샘 맨데스가 007 스카이폴에서 본드걸을 등장시키지 않은 이유는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007을 리부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는 그런 기념비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네. 굳이 본드걸 통해서 유흥이나 그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영화의 주제에 집중해야겠다. 근데 왜 다음 작에서는 왜 그대로 007을 왜 본드걸이 다시 나타났을까요? 이건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예, 사실 007 스카이폴의 다음 작이 007 스펙터죠. 예. 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괜찮은 영화입니다. 네. 007 시리즈들을 다 따져봤을 때 좋은 영화임은 확실해요. 근데 많이 줄기차게 까이죠. 그 왜요? 이유는 그 전작인 스카이폴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아, 이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가 다시 네. 닫았군요. 닫은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왜 강한샘 군이 수학을 90점 맞았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시험에 70점을 맞았습니다. 예. 근데 강한샘 씨는 평균적으로 60점을 맞던 사람이었어요. 예. 그럼 70점도 잘한 점수죠. 예. 하지만 그 70점에 대해서 강한샘 군의 어머니는 아, 90점을 맞았었는데 왜 70점을 맞냐. 뭐 그쵸. 그런 반응이 나오는군요.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뭐 예. 본드걸도 안 나왔지만 네. 어떻게 보면 그 007 역사상 최고의 흥행성도 이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한 영화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상업적 성공에 대해서. 네, 사실 007 스카이폴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으로 성공할 만한 요인들이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말씀해주신 대로 본드걸도 안 나왔죠. 예. 그 특유의 가벼움도 없어졌죠. 네. 진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악역으로 나오는 사람도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여론을 펼쳤던 사람이었죠. 실바 역으로 나왔던 사람의 이름이 뭐였죠? 누구요? 실바 역으로 나왔던 사람이요. 제가 이름을 잘 몰랐어. 네, 잠깐 제가 생각이 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주제도 무거운 편인데 예. 왜 성공을 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가벼움을 주제로 하는 거 영화일수록 사람들이 보기에 즐기러 가는 편입니다. 예.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감상을 하죠. 아까 말씀하셨던 하비에르 바르뎀. 네, 하비에르 바르뎀 맞습니다. 하비에르 바르뎀. 예. 그 사람이 사실 연기를 되게 무겁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즐기러 오는 영화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번 007은 생각할 수도 있었고 연출적으로 뛰어났고 연기도 뛰어났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재미도 있었죠. 그러니까 가벼움을 덜어냈지만 진중함을 더했지만 그래서 영화적으로는 더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실 다크나이트 같은 경우에도 역대 배트맨 시리즈 중에서 가장 흥행을 했잖아요. 예. 하지만 역대 배트맨 시리즈에서 가장 무거운 내용이었거든요. 네. 철학적인 이야기들도 너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대중들도 무거운 얘기, 진중한 얘기, 철학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사실 요즘 영화의 트렌드가 가벼움, 재밌음, 폭력성 이런 것들이잖아요. 되게 진중한 주제를 피하러 그럽니다. 네. 하지만 정면 돌파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몇몇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다크나이트와 스카이폴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한번 슬슬 이제 정리를 해볼 때가 됐죠. 이제.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스카이폴 얘기 말고 그 전작이었죠. 007 스펙터. 예, 그 스펙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 이 스펙터는 어떻게 보시나요? 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전작이 아니라 다음 작이죠. 예. 그래서 일단 전작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예. 전작에서는 개인적으로 카지노 로얄이 매우 좋아. 카지노 로얄의 본드걸이 역대 최고의 본드걸이었죠. 그런가요? 보지를 않아서. 네. 에스퍼 린드 역을 맡았던 에스퍼린드 역을 맡았던 에바 그린? 예 에바 그린. 에바 그린을 맡았어요. 예 에바 그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에바 그린이 본드걸로 나왔다. 예. 예. 사실 에바 그린 같은 경우에는 우울해 보이잖아요. 뭔가 좀 잘 슬퍼 모르겠지만, 보이고 예. 눈화장을 그렇게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에바 그린이 베스퍼 린드 역을 엄청나게 잘 소화했습니다. 다니엘 크레이그도 그에 맞게 엄청난 연기를 보여줬고요. 네. 그래서 카지노 로얄 때부터 이미 스카이폴이라는 대작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나. 카지노 로얄을 더 높게 치는 사람도 실제로 존재하고요. 하지만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음 짝인 스펙터. 스펙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카이폴의 아성에 묻혔던 좋은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스펙터의 본드걸이었던 레아 세이브 그 본드걸을 가장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 이유는 뭐 외모나 그런 것을 떠나서 처음으로 자립성을 보여준 본드걸이거든요. 이제 드디어 민폐만 끼치고 예. 맨날 이제 제임스 본드에 묻혀가던 예. 그런 걸이 아니라 드디어 이제 홀로서기가 가능하신 분이 나타났다. 그쵸. 드디어 홀로서기가 가능한 본드걸이 나와서 예. 심지어 제임스 본드한테 네가 왜 날 구하냐 라고 말을 하고 나중에 구해줘서 좋은 분위기 만들다가 갑자기 가버렸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네. 근데 물론 마지막에는 붙잡혀서 민폐를 끼치죠.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007 시리즈는 그 이렇게 영화적인 요소도 있지만 또 주목해야 될 점은 사운드죠, 사운드. 그렇죠. 007의 배경음이 예. 정말 좋습니다. 첫 번째 그렇죠. 작도 그렇고 스카이폴은 정확하게 제가 잘 안 봐서 기억은 안 나는데 스펙터 예. 처음에 시작할 때 OST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 음원을 다운받으려고 예. 막 이렇게 직접 감독한테 물어본 사람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감독이 그게 원래 음원을 안 내려고 했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음원을 딱 냈고 그 007 음원을 냈고 그 음원은 대박이 났죠. 그렇죠. 그 음원이 되게 괜찮아요. 그 음원이 바로 이제 현재 영국에서 가장 핫한 사람이죠. 이번에 그래미 어워드에서 그 음악으로 수상을 했었는데 아카데미에서도 아마 제가 그 음악으로 영화 음악상을 받은 걸로 압니다. 저번 아카데미에서 예. 샘 스미스의 스미스. Writings on the Wall 벽에 쓰여 있는 글귀라는 뜻인데요. 예. 이게 사실 그런 관용 표현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길한 일을 암시하는 문구다 예.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스카이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전작에선 아델이 불렀죠. 네. 스카이폴이라는 노래를. 아, 네. 예, 아델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아티스트죠. 노래 되게 잘하고.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007 시리즈, 특히 스카이폴 이후로 특징이 처음에 시작할 때 오프닝 시퀀스를 CG나 그래픽들을 사용해서 꾸며낸 다음에 노래를 같이 틉니다. 예. 그래서 사실 원래 흐름대로 했으면 건배럴 샷이라는 게 있어요. 그 007 하면은 그 총구가 돌아가면서 제임스 본드가 걸어가다 갑자기 빵 하는 게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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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유명한데 그거를 획기적으로 도려내고 그 장면을 삽입했어요. 굉장히
007 시리즈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렇죠. 시도가 아니었을 수 없습니다. 그 많은 클리셰들을 걷어내고 그 진부함들을 걷어내고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스카이폴과 스펙터를 높게 평가하고요. 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 카시노 로얄의 전작이던 퀀텀 오브 솔라스에서 나왔던 퀀텀이란 조직과 스펙터라는 조직이 동일한 조직이에요, 원래. 근데 스펙터, 그러니까 퀀텀 오브 솔라스를 찍을 때는 판권을 아직 못 구했던 상태여서 스펙터란 이름을 쓰지 못하고 퀀텀이라 썼었습니다. 네. 그러다 이제 판권 구매에 성공을 해서 이제 스펙터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했냐? 퀀텀은 사실 스펙터의 하위 조직이었다. 이런 식으로 큰 마무리를 하는데 이게 또 팬들의 원성을 샀었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제일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었나 예.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판권에 땄는데 그 감독도 그 기사를 보면은 고민을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제일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실적으로 그게 맞다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판권 문제 같은 게 해결되지 않은 게 마블 쪽에서도 많이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권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확장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 또 007 스펙터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야기가 원래는 스펙터라는 조직을 쫓으면서 자기의 과거를 쫓는 내용이었다가 갑자기 자신의 옛날 형이 악당의 최종 보스가 되어 있고, 그 사람이 제임스 본드를 붙잡아서 고문을 하다가 레아 세이드하고 원래 그런 러브라인이 없었다가 갑자기 사랑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또 그런 식으로 끝납니다. 아하. 물론 제임스 본드가 마지막에 그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의미를 갖지만, 그래서 조금 너무 주제가 다른 쪽으로 빠졌었지 않았나 하는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되게 뜬금없는 장면들이 몇 군데씩 있어요. 그런 것들도 들 수 있겠고요. 하지만 뭐 설원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쫓아가는 씬이라던가 그 총격 씬이라던가 뭐 007 시리즈 하면 떠오르는 카체이스 씬,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나, 전작보다. 예. 그런 이렇게 생각입니다. 계속 놔두다가는 이분이 이제 계속 007 시리즈 자랑을 하게 뻔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나중에 듣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흥미를 느끼실 스카이폴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실 청취자님들에게 한 줄 평을 남기시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스카이폴에 대해서 한 줄 평을 하자면 한 줄이요. 한 줄. 한 줄이요. 예. 왜 아직도 007이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화려한 표현.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답이 되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진님의 열심히 007 학개론, 예. 007 후평에 네, 잘 들어봤고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겠죠? 예, 마무리해야죠. 네, 이제 벌써 시간이 5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 한번, 사실 여기 있는 게스트분들이 원래 저와 같이 라디오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예. 백주호 작가가 지금 봉사를 하러 가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여러분들을 급하게 모셨는데, 네. 이 시간 어떠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준혁 씨? 이번 시간은요 정말 난해했다가 이제 그 영화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영화를 알게 되고 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만 평가를 하겠습니다. 강한슬 씨는요? 예, 갑자기 자다 공창도 들으면서 이상한 회의가에 속여 흘려왔습니다. 어쨌든 뭐 영화에 대해서 뭐 잘 알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얘기하는 게 즐거우니까 뭐 저는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럼 이제 김유신 네. 씨 다 말했어요. 마무리하시고 예, 클로징 하시죠. 이제 진짜 끝내죠. 예,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도 즐거웠었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백주호 작가와 함께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책 이야기를 할 건데,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음 라디오에서는요. 예. 그러니까 많은 기대를 좀 해주십사. 제발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교양 라디오를 준비할 때마다 그 교양 누가 듣는다 그러냐, 너희들만의 방송이다 이러지만, 저희는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뭐 이번 시간 즐거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무슨 본의 아니급 엔딩이냐. 어이가 없